안녕하세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고백하고자 글을 쓰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어떤 남편과 어떤 시댁 식구들을 만났는지 여러 에피소드의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요즘엔 잘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30대 중반에 딱 좋다는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와 그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의 연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아주 불타는 사랑을 한 것은 아니고 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친구 같고 가끔은 부모 자식 같은 느낌도 들어서 평생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양가 부모님도 저희 둘 사이가 아주 잘 어울리고 오래오래 잘 살 것 같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죠. 그리고 저는 형제가 한 명도 없는 외동이었는데 남편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이 시누이가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직장도 한번 다녀보지 않고 시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백수였죠. 결혼 뒤 남편에게 돈 요구를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제가 싸운 이유는 그이가 저 몰래 시누이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줬기 때문입니다.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몰래 큰돈을 쓴 거야?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아니, 내 동생이 우울하다고 집 밖을 안 나온대. 내가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까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게 싫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 차를 끌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차 한 대 사줬지. 아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남자도 만나고 취직도 해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나으려면 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게 말이 되니?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더더욱 차를 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쓰는 게 말이 되냐? 당신 나랑 결혼한 남자 맞아? 미안해.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다시는 이렇게 큰 돈 쓸 일 없을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이니 제가 화를 계속 낸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통장 관리를 제가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각자 관리하자며 거절했는데 그이가 몇 번이나 시누이한테 큰 돈을 쓰다 걸려서 제가 남편의 통장까지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돈을 아껴가면서 알뜰하게 모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염치 없는 시누이가 용돈이 끊기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새언니, 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내 용돈 끊으라고 했어요? 네, 이제부턴 아가씨가 알아서 벌어서 쓰도록 해요. 남편 통장은 제가 관리하니까 용돈 받을 생각은 그만해요. 내가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막으세요? 언니를 만나기 전부터 오빠가 나한테 해주던 건데 왜 언니가 나서서 이런 짓을 벌이냐고요? 당장 내 용돈 주세요. 아가씨,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용돈을 올해도 받아왔죠? 그렇게 용돈 많이 받으니까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가씨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30이 넘었다고요. 언제까지 백수로 지내면서 시부모님 오빠한테 용돈만 받으면서 사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아무한테도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니까 하는 거예요. 보다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저는 참아왔던 말을 시원하게 내뱉었습니다. 시누이는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이 강렬하게 째려보더군요. 새언니가 뭔데 나한테 훈계해요? 용돈 받으면서 지내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요? 그리고 나 취직이 아니라 바로 잘난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일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내 용돈 내놓으세요. 상상도 못한 대답을 하시네요. 취직이 아닌 잘난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시겠다? 그래요. 그건 뭐 아가씨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한 부부예요. 이제부턴 오빠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제가 탈탈 털리도록 잔소리를 했습니다. 용돈이 나오지 않을 걸 제대로 깨달은 시누이는 오리 입으로 성질을 내며 나갔답니다. 여튼 이렇게 시누이가 제 남편의 돈을 갉아먹는 걸 그만두게 했더니 남편과 다툴 일이 확 줄어버렸답니다.
시부모님은 사는 곳이 좀 거리가 있어서 아주 가끔 뵙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이나 시짜질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얄미운 시누이만 좀 거리를 두면 남편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1년 동안 맞벌이로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을 대폭 줄였는데 남편이 리스트에 포함된 거죠. 회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했는데 경력직 남자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취업이 안 되니 뭐라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집에서 한 달 넘게 백수로 지냈어요.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발을 하지도 않았죠. 여보, 집에서 이러고만 있을 거야? 취직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럼 다른 기술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 집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좀 움직이란 말이야. 고작 한 달 쉰 거 가지고 바가지를 그렇게 긁냐? 눈치 보여서 쉬지도 못하겠네. 당신이 뭐라도 하면서 취직 준비를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집안 꼴은 어지럽힐 대로 어지럽히고 한심하게 누워만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같은 꼴을 봤다고. 그러자 남편이 생각해온 게 있다며 자신의 목표를 말하더군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보, 아무래도 장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 우리 같이 장사나 해보는 게 어떨까? 당신은 혼자 밥도 챙겨 먹지 못하면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배워서 하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 음식 잘하니까 같이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나더러 회사 때려치우고 같이 장사를 하자고? 그러다 망하면 어떡할 건데? 당신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 좀 좋게 생각 좀 해봐. 남편은 취업을 포기했는지 며칠 동안 장사를 하자고 졸라댔습니다. 요즘은 배달 전문 식당이 뜬다면서 여러 메뉴를 다양하게 해서 판매하면 월급쟁이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했죠. 처음엔 한기로 흘리고 말았는데 저도 직장에서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고민이 되더군요. 진급에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책상이 구석으로 옮겨지면 눈치를 보다가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두어 달 고민하다가 남편과 배달 전문 식당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가게 차릴 비용은 대부분 남편이 냈고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답니다. 그리고 제 돈도 2천만 원 들어갔어요. 음식은 모두 제가 만들었고 남편은 재료 준비와 손질, 제가 시키는 것들을 맡아줬습니다. 배달 주문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 부부 둘이서 하기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다른 시간에도 주문이 끊이지 않아서 진짜 한 번을 앉지 못하고 일했답니다. 첫 달부터 매출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어요. 그런데 순수익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기뻐하더군요. 여보, 우리 첫 달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어. 이거 가지고 안 돼. 기본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매출이 나와야 순수익이 직장인 정도 된다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몰라? 이렇게 출발이 좋으니 매출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리 가게가 많이 알려지면 그만큼 단골도 많이 늘고 매상도 오르는 거 아니겠어? 배달 장사는 단골이 따로 없어. 게다가 요즘 맛있게 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보다 2배는 열심히 해야 해. 그리고 알바도 한 명 뽑아야 할 것 같아. 식사 시간에 너무 몰려서 음식할 줄 아는 사람 한 명쯤은 필요한 것 같아. 그래? 그럼 알바는 내가 뽑을게. 당신은 음식에만 신경 써. 알바를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잘 뽑겠지 생각하고 신경을 꺼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알바생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알바하러 왔다고요? 네, 새언니. 오빠가 하도 부탁하길래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마침 제가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아가씨, 저희는 음식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가씨 주방일 해보셨어요? 새언니, 저 자취하는 거 모르세요? 혼자 얼마나 잘해 먹고 사는데요. 남편이 데리고 온 알바생이 시누이라서 짜증이 났지만 일단 바쁘니 같이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신우이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여보, 아가씨 어디 갔어?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뭐라는 거야? 주문 들어오는 소리 안 들려? 빨리 와서 일하라고 해. 혜련이가 다리 아프다고 잠깐 쉬다가 온다고 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뭐야? 난 다리 안 아픈 줄 아나? 무슨 알바생이 멋대로 쉬고 그래. 당장 찾아와. 신우이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있으나 마나해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시킨 건 다 했어요? 칼질하는 게 손이 아파서요. 좀 이따 할게요. 그럼 포장 용기 좀 쫙 깔아놓고 반찬 담아 놓으세요. 새언니, 손가락이 아파서요. 손 쓰는 일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참나, 주방에서 손을 쓰지 발로 칼질하고 발로 요리할래요? 아가씨는 일하러 왔다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제멋대로 해요? 빨리 시키는 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궁시렁거리더군요. 더럽게 떽떽거리네. 아가씨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 새언니 들으셨어요? 생각보다 귀가 밝으시네요. 아가씨,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봤는데 진짜 일 너무 못해요. 아니, 일을 안 하고 노가리만 까려고 하시니까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절 해고하겠다는 거예요? 새언니, 요즘에 사람 함부로 자르면 큰일 나는 거 모르세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었는지 부당 해고는 말도 안 된다며 계속 시간 보내면서 돈을 벌겠답니다. 저는 남편을 흘겨보며 내일 또 신우이가 출근했다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가 출근해서 똑바로 일할 테니 한번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지켜봤는데 진짜 집만 대고 일에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서 일하는 게 힘들고 싫었는지 제가 관두라고 다시 말하기 전에 신우이가 알아서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생은 제가 뽑았습니다. 가정부 경력이 있으시고 주방 경력도 있는 이모님을 모셔서 함께 일했어요. 어찌나 일을 잘하시던지 제 숨통이 트였답니다. 몇 달 동안 같이 고생해서 일했더니 매출이 3천만 원을 넘게 되었어요. 순수익을 따져도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았답니다. 통장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쭉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가끔 휴가를 내서 쉬면서 일하면 그래도 살맛나는 인생이겠구나 싶었죠. 어느 날 친정엄마를 뵈러 갔는데 전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돼? 재계약해달라고 하시지. 나도 이 집에 마음에 들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는데 어떡하겠냐. 다른 집 알아봐야지. 그런데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이 동네에선 못 살 것 같아. 엄마, 나 돈 벌잖아. 그동안 모은 것도 있고 하니까 남편한테 말해서 엄마 전세 아파트 마련해 드려볼게. 여기 전세금에다가 몇천 보태드리면 되잖아.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괜히 김서방이랑 너랑 싸울 일 만들지 마라. 싸울 일은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살 집 마련해드리는 건데 뭘 눈치를 봐. 엄마, 내가 집을 사드리진 못하지만 전세금 정도는 보태드릴 수 있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엄마는 연신 거절하셨지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 무조건 아파트로 이사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파트로 이사시켜드리자. 전세금 몇천만 보태드리면 되는데. 뭐 몇천?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돈이 남아돌아서 장모님 전세를 내드려? 집을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보태드리자는 거잖아. 그것도 안 돼? 안 돼. 이 가게 내 명의고 내 돈으로 차린 거야. 당신 마음대로 내 돈 쓸 생각하지 마. 남편이 말하는 게 기가 막혀서 저도 받아쳤습니다. 당신 돈?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보탠 2천만 원은?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월급은? 나도 충분히 돈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이 가게에 내가 있어서 돌아가는 거라고. 역시나 이기적이네.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지? 내 동생한테 돈 좀 썼다고 그 난리 치면서 학을 떼던 사람이 장모님 돈 필요하다니까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야? 게다가 겨우 2천 보탰다고 이러는 거야? 그럼 그 2천만 원 내가 줄 테니까 통장 내놔. 장모님 전세금도 그거로 보태주면 되겠네.
대신 통장 관리는 내가 다 할 거고 돈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뭐?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다. 당신은 내 동생한테 돈 쓰는 거 엄청 아까워하더니 장모님한테 돈 쓰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냐? 진짜 나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백수 시누이한테 용돈 끊게 했다고, 일 못해서 나가게 했다고 저한테 쌓인 게 있나 봅니다. 뭐 따지고 보면 남편 말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니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럼 2천만 원 줘. 그리고 내 월급도 다 내놔. 앞으로도 월급 책정 잘해서 일하는 만큼 줘. 됐지? 그래, 줄게. 통장부터 내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든 간섭하지 마. 좋아, 그럴게. 대신 정확하게 내놔. 저는 엄마가 우선이었으니 일단 전세금부터 확보하고 남편에게 통장을 넘겨줬습니다. 결국 엄마께 제 돈을 보태드려서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월급을 받았는데 남편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식당에서 일은 제가 거의 다 하는데 너무한다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월급이 이게 뭐야? 매출의 20%는 챙겨주겠다며? 그건 내가 실수로 말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월급을 주는 건 오버한 것 같아. 일단 최저시급으로 받고 매달 조금씩 올려주는 걸로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지? 나 일 안 해. 당신 혼자서 알아서 해봐. 아, 그러셔? 이모님 계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여차하면 사람 하나 더 뽑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 남편에게 따졌더니 도리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벗어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남편이 식당으로 돌아와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모님은 일은 잘하셨지만 저만큼 손맛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손님들의 불만이 많아지다 보니 저를 다시 찾아온 거였죠. 저는 매출의 20%를 주지 못하면 15%라도 주라고 했어요. 그이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를 다시 식당 주방장으로 모셔갔습니다. 장사는 계속해서 잘 됐고 먹고 살만했습니다. 얼마 뒤 시댁에서 온 식구가 모이게 됐어요. 시누이가 시집을 간다고 신랑감을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백수 시누이는 무슨 재주로 변호사를 꼬신진 모르겠더라고요. 생긴 것도 훤칠하고 멀쩡한 남자였는데 왜 시누이와 결혼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시누이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고 앞으로는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시누이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잘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내가 말했었죠? 취직이 아니라 시집을 제대로 가겠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어때요? 이래도 제가 모자라 보여요? 아니요, 아주 대단해 보여요. 축하해요, 아가씨. 진심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변호사 사모님이 되는데 잘 살아야죠.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법적으로 자문받을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아, 네, 아가씨. 그렇게 할게요. 콧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어쨌거나 시누이가 다시는 저희 남편에게 돈을 요구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결혼하자마자 제가 큰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가게 통장을 확인하는데 수억 원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여보, 아가씨한테 돈 줬어? 내 동생 신혼집은 내가 해줬어. 뭐라고?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가게 돈을 쓴 거야? 당신 가게에 투자한 2천만 원 받아가면서 나한테 들은 말 기억 안 나? 내가 돈 쓴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랬지? 이 남자야, 한두 푼도 아니고 이 큰 돈을 왜 시누이한테 줘? 결혼 자금을 줘도 정도껏 해줘야지. 가게 말아먹을 일 있어? 내 동생 혜련이 변호사한테 시집 갔어. 열쇠 3개 챙겨가야 하는 거 몰라? 신혼집은 내가 해줬고 변호사 사무실의 외제차는 부모님이 전재산 털어서 해줬다고. 이제부턴 내 동생 덕을 보면서 살 텐데 그 정도도 못하겠냐? 아, 미치겠네. 정말 말이 통하질 않아. 장사해서 모은 돈을 싹 다 시누이한테 바치다니. 우리 엄마 전세금 보태드리자고 했을 땐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꼽냐? 그렇게 꼬우면 당신도 당신 명의로 가게 내서 장사해. 남편은 저를 철저하게 나무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실망이 이만저만도 아니었고 일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운영도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했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재료를 더 싼 것으로 바꾸더라고요. 알바생도 젊은 아가씨로 바꿨는데 이번에도 상의 없이 남편 혼자서 결정했답니다. 당신 이모님은 왜 자른 거야? 그리고 재료는 이게 뭐야? 시들시들해서 먹고 싶지도 않게 생겼다고. 이렇게 장사해도 돈은 벌려. 그리고 이모님보다 젊은 사람이 있어야 기운도 나고 일할 맛이 난다고. 또 이모님이 월급 올려달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자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정말 제멋대로 하네. 내 가게니까. 꼽냐? 꼬우면 당신도 때려치워. 내가 전처럼 붙잡을 일 없으니까 때려치우고 직장 생활해. 그이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뼈와 살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 일할까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재료를 싸구려로 바꿔서 손님들을 조롱하는 것 같아 더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기로 하고 그만뒀죠. 몇 주 휴식기를 가지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수상한 것 같아서 좀 살펴보기로 했어요. 식당에 나가는 건지 가게를 받기로 놀러 다니는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미행을 붙었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가게 안에 있었어요. 수상하긴 한데 밖을 나가지 않으니 이상했죠. 그래서 새벽에 문 닫고 퇴근했을 때 가게에 가서 CCTV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바생과 바람이 났더군요. 주방이 모텔방도 아니고 정말 더럽게도 놀고 있더군요.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오만정이 떨어져서 바로 이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해서 가게를 나왔고 남편 집이 아닌 엄마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이는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없더군요. 바람이 났으니 제가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었나 봅니다. 다음날 정오쯤에 남편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을 혼내주려고 고물상에서 철로 된 책상다리 한 짝을 얻었어요.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편과 알바생 상간녀에게 휘둘렀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몰라서 묻냐? 니들이 어떤 사이인지 다 알고 있어 이 잡것들아. 오늘 니들의 제삿날이니까 각오하고 마음 내려둬라. 돼지게 처맞고 저승길 가는 거라고. 상간녀를 두들겨 패고 남편의 팔다리를 분질러 버렸어요. 그이는 끙끙거리며 주방 바닥에 엎드려 그만하라고 경고하더군요. 여보 그만해. 당신 이러는 거 다 범죄야. 우리가 신고하면 당신 신세 망친다고. 그래 신세 한번 망쳐보자. 신고해봐. 자신 있으면 신고해보라고. 내가 이 가게는 불륜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떠들고 다닐 거야. 니들 둘 벌 달게 받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사정없이 혼쭐을 내주고 있는데 상간녀가 후라이팬으로 저를 가격했고 남편도 국자로 저를 올려쳤습니다. 개판이 되어버린 주방에서 저와 두 불륜이 치고받고 오래도 싸웠습니다. 저는 끝장을 보려고 절대로 손에서 책상 다리를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공격했답니다. 바로 신우이였어요. 놀러왔다가 싸우는 걸 보고 저를 때릴 기회가 생겼으니 아주 좋아하며 머리채를 잡더군요. 새언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감히 내 오빠를 저렇게 무식하게 때렸어요? 아가씨는 빠져요. 저 인간이 알바생이랑 바람났다고요. 내 화를 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빠지란 말이야. 새언니가 오죽 못났으면 우리 오빠가 바람을 피우겠어요? 그리고 내 하나뿐인 오라버니를 계속 때리게 둘 순 없죠. 그동안 언니한테 쌓인 것도 많은데 오늘 나도 회포 좀 풀어봅시다. 신우이가 제 머리채를 잡아챘고 상간녀가 주방도구로 저를 가격했어요. 저는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마구잡이로 팔다리를 휘둘렀고요. 그러다 제 주먹이 상간녀의 턱에 제대로 한 방 걸려서 실신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고 있던 신우이에게 백헤딩을 해서 코를 깨버렸어요. 잠시 제 머리가 어지럽긴 했지만 두 여자를 넉다운 시켰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붙었는데 그의 다리 사이로 의자 다리를 올려쳤습니다. 꾸액 소리를 내더니 남편이 개거품을 물면서 쓰러졌어요. 3대1로 싸워서 제가 이긴 거죠. 자빠져 있는 세 사람을 더 패주고 싶었는데 저도 많이 맞아서 때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싸움은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 가게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혼소장을 쓰고 친정에서 재판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신우이와 함께 친정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나가봤습니다. 할 말이 뭔데? 당신이 바람 피운 증거 다 있어서 소송 걸면 끝이야. 그러자 대답은 신우이가 하더군요. 이봐요, 새언니. 오늘은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좋게 대화로 풀려고 왔어요. 이혼? 그래요, 하세요. 우리 오빠도 원하는 거니 두 사람 이혼하셔야죠. 근데 내 남편이 변호사인 거 모르세요? 이혼하실 거면 그냥 위자료 1,000만 원만 받고 나가시죠. 그게 딱 적정가입니다. 뭐라고요? 1,000만 원? 내가 희생해서 가게 돌아가게 한 거랑 저 인간이 바람 피워서 받아야 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한참 모자란 돈인데요. 난 제대로 보상받을 겁니다. 오늘도 쥐어 터지기 싫으면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새언니,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언니가 CCTV 무단으로 복사한 거 아시죠? 그런 건 증거 효력이 없대요. 내 남편이 알려줬어요. 아이고, 아가씨. 불륜 증거가 합법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몇이나 있겠어요. 판사님 앞에 가서 따져보자고요. 난 합의할 생각 없으니까 둘 다 내 앞에서 꺼지시죠. 남편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먼저 이혼하자고 하니까 달갑긴 한데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청구하면 곤란하지. 그리고 나 돈 없는 거 몰라? 내 동생 신혼집 해주고 가게도 확장해서 돈 없어. 돈이 없다고 판사님이 돈 주지 말라고 할까봐? 별게 다 걱정이네. 이 인간아, 더러운 짓 하고 나 제대로 열받게 했으면 최소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과는 무슨, 당신이랑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 없거든? 난 진작에 오만정이 떨어져서 돈 많이 벌면 이혼할 생각이었어. 우리 알바생 A는 당신과 아주 달라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나 그 여자애랑 새롭게 시작할 거야. 아주 좋은 말만 해주네. 당신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해지네. 용서할 마음은 없었는데 오늘 말을 들어보니까 복수를 해주고 싶네. 당신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게 해줄게. 기다리고 있어. 남편과 신우이는 콧방귀를 끼며 무시하더라고요. 이혼 소송은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다며 큰소리 뻥뻥 치고 사라졌답니다. 저도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증거도 완벽히 있으니 법정에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남편인 게 확실하고 제가 식당에 기여한 정도와 불륜으로 인한 보상까지 확실하게 받게 됐어요. 남편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당신한테 그 큰 돈을 줘야 한다니. 여보,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줘야겠어. 뭐? 재판에서 지니까 배째라고 말하려는 거야? 난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기한 내 입금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글쎄 좀 기다려. 동생 집 해줘서 돈이 얼마 없는 거 알잖아. 게다가 가게 확장해서 돈 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게다가 나 연애 중이잖아. 당신한테 줄 돈이 하나도 없네. 아니, 난 무조건 빨리 받을 거야. 이제 그만 가시지. 지긋지긋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할 소리? 나도 당신 얼굴 그만 보고 우리 가게에 있는 귀염둥이 알바생 얼굴 보러 갈 거거든? 당신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엄청 착해. 당신 연애사엔 관심 없다.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더 말 걸지 마. 꺼져. 그렇게 이혼해서 남남이 되었는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통장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의의는 받아들여졌고 전 남편이 식당에서 버는 돈이 족족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매출이 잘 나오는지 금세 위자료를 다 받아냈답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하려고 저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똑같이 가게 차려서 돈을 벌라고 훈수를 뒀으니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의 식당 근처에 배달 가게를 차리고 똑같은 메뉴를 팔았습니다. 레시피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재료를 더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 골랐죠. 그리고 가격을 똑같이 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대박이었습니다. 전 남편 손님들이 제 가게 음식을 드시고 좋은 평을 해주시는 덕에 주문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혼자 장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직원 2명을 구했어요. 전 남편의 식당을 자주 살펴봤는데 주문이 없어서 알바생과 노닥거리고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주문이 빠지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잠시 장사가 안 되나 하고 생각하고 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음식 리뷰를 봤는데 제 식당하고 비교한 글을 봤나 봐요. 제 식당에 찾아왔답니다. 저기 사장님, 그 사장님이 당신이었어? 내 가게가 코앞에 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던 거야? 당신 내 통장 압류해서 받아낸 위자료로 이 식당 차린 거지? 참 빨리도 알아챘네. 그래, 당신한테 위자료로 받은 걸로 식당 차렸다. 당신이 그랬잖아. 꼬우면 식당 차려서 직접 돈 벌라고. 그래서 직접 사장님이 돼서 장사하는 중이야. 그리고 장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 당신도 다 알고 찾아왔겠지? 진짜 무서운 여자네. 이 여자야, 그럼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지 왜 재수없게 내 가게 근처에서 해? 손님들이 다 당신 가게로 갈아탔잖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갈아타지 않도록 음식에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손님 빼앗겨서 배 아프다고 날 탓하러 왔어? 상도덕이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메뉴라도 바꾸든지 하란 말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 입에서 상도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야, 네 동생 덕 보고 산다더니 아직 덕을 본 게 없냐? 이혼 변호도 제대로 못하던데 쓸모가 있긴 한 거야? 이 여편네가 까부는 것 봐라. 당신 아무리 음식 잘해도 내 경영 상대가 안 돼. 음식 잘하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 조만간 당신이 가게 차린 걸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그거 재밌겠네. 내가 가게 차린 이유 중 하나가 당신한테 복수하는 거였는데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전 남편은 기세등등한 태도로 퇴장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식당이 망하게 될 걸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듣자 하니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면서 적자를 보게 되어 각성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요리사도 뽑고 재료도 최상급으로 준비해서 장사를 했다네요. 그래서 저는 메뉴 전체를 1,000원씩 인하하고 장사를 했어요. 결과는 제 완승이었습니다. 주문이 끊이지 않게 들어와서 직원들 말고도 친정엄마까지 제 식당에 나와서 일해주셨어요. 물론 일당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전 남편이 경고를 하고 가더니 다음엔 시누이와 상간녀가 찾아왔습니다. 이것들은 단합이 참 잘 되는 걸 보고 이 단합을 싹 다 깨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아가씨랑 상간녀도 온 거야? 정말 가지가지하네. 여긴 왜 찾아왔어요? 장사 시작해야 하니까 나가세요. 새언니, 진짜 웃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오빠 마음 돌리려는 거죠? 아직 우리 오빠를 못 잊어서 근처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헐, 아가씨 정말 아가씨다운 발상이네요. 내가 아가씨 오빠를 못 잊어서 여기서 장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인간 식당 망하게 할 생각으로 여기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 돈을 벌어야 하고요. 다른 데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오빠 가게 코앞에서 하는 건데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당신 오빠 개작살 내려고 한다고! 아직 우리 오빠 좋아하는 게 분명하네. 멋대로 판단하는 게 어이가 없지만 뭐 상상한 자유이니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만들 나가세요. 장사해야 하니까. 이번엔 상간녀가 입을 열더군요. 이보세요. 나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오빠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내 남자 가로채일까 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어린 기집애가 돌았나. 너 지난번처럼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싶니?
너 인생 다 살았어? 겁나는 게 없는 거야? 우리 오빠한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냥 나갈게요. 아이고 진짜 웃기는 기집애네. 야, 네 애인 줘도 안 갖는다. 됐냐? 이 기집애야? 그리고 우리 식당 방해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 장사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하길래 소금을 한 주먹 잡아서 두 여자에게 뿌렸습니다. 나가, 안 나가? 오늘 장사 접고 니들 요리해 줄까? 아직도 안 나가네? 좋다. 니들 오늘 2차전 가보자. 새언니 됐어요.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자고 온 거 아니거든요? 대화했으니까 나가볼게요. 성재머리 좀 죽이고 살아요. 네 아가씨, 다음에 올 땐 목숨 걸고 찾아오세요. 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니까 각오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마세요. 두 여자는 제 눈빛을 보고 쫄아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는데 전 남편은 여전히 식당을 접지 않고 있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는데 뭘 믿고 저러나 싶었죠. 제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에 전 남편 식당에서 큰 소리가 오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구경이나 하려고 문을 슬쩍 열고 얼굴을 넣었습니다. 불륜이었던 알바생과 전 남편이 싸우고 있더군요. 야, 이 기집애야.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런 걸 사냐? 내가 준 카드로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네가 명품을 들고 갈 데가 어딨다고 이런 걸 사? 오빠가 사고 싶은 건 언제든 마음대로 사라며. 그리고 나 정도 되는 여자 만나면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죽늙은이가 나처럼 젊은 여자 만나려면 돈 쓰는 건 기본 아니야.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 몰라? 돈이 없어서 재료 살 돈이 없다고. 이제 대출도 안 나온단 말이야. 오빠가 무능해서 그런 걸 왜 나한테 따져? 됐어. 그냥 이쯤에서 쪽 내자 쪽 내. 뭐가 어째?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니? 난 너 때문에 이혼까지 했어. 너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내가 미쳤냐? 쥐뿔도 없고 나이만 많은 이놈이랑 결혼을 왜 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너 그동안 나한테 받은 선물이랑 돈 모두 토해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더럽게 줬다 뺏는 거야? 멋져. 아무래도 너랑 나는 끝인가 보다. 오늘 제대로 날 잡았네. 그런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그래 해봐. 해보라고. 두 사람은 심하게 말싸움을 하더니 주방 도구를 집어던지며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둘 다 제 손으로 다시 한번 패주고 싶었는데 알아서 코피 터지고 머리카락을 뽑아가며 맞짱을 뜨는데 정말이지 속 시원하고 재밌는 구경을 했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과 헤어지고 떠났어요. 그이는 대출금을 하나도 갚지 못하는 데다 장사도 안 돼서 접기로 마음먹었나 보더라고요. 소문을 듣자 하니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두 손을 모아 파산 거부를 당해 개고생하길 바랬습니다. 얼마 뒤에 전 남편 식당에서 또 싸움이 나서 몰래 문을 열고 구경했어요. 이번에는 시누이와 심한 막말을 하고 있더군요. 야 혜련아, 내가 가게 돈으로 너한테 지불해줘서 파산 신청이 안 된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그러면 거부되고 그러나 봐. 하여튼 오빠가 빨리 빚 갚고 여길 접으려면 너한테 해준 돈이 필요해. 안 그랬다간 오빠 지금 사는 집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해준 신혼집 값 그대로 돌려줘. 저는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쭈그려 앉아 시누이 표정을 봤습니다. 아주 심하게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동안 남매가 우애가 엄청 좋더니 돈 문제가 생기니 엄청 심하게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오빠,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내 남편 변호사야, 변호사. 오빠도 열쇠 3개에서 시집 가는 건 당연한 거라며. 그래서 내 체면 살려주겠다고 지불해주더니 그걸 도로 달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야, 안 그랬단 오빠가 죽게 생겨서 그래. 매지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해라. 우리 그이도 지금 힘든 상황이야. 요즘 변호사가 하도 많아서 일이 없다고. 조금 기다리면 잘 될 테니까 오빠 일은 알아서 해결해봐.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나 돈 못 갚으면 진짜 끝장이야, 끝장. 몰라. 난 오빠한테 돈 갚을 의무 없거든. 배째. 이놈의 기집애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네. 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준 용돈이 얼만 줄 알아? 몰라.
그깟 돈 몇 푼 줬다고 생색낼 줄 알았으면 안 받았겠지. 이게 한마디를 안 지네. 아무튼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싫어. 돈도 없고 오빠가 하는 태도를 보니 있어도 주기 싫어. 혜련이 너 이 오빠한테 진짜 혼나볼래? 그러다 한 대 치겠다. 쳐보라고 이 찌질한 인간아. 난 너를 위해 다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다니. 진짜 못돼먹은 기집애네. 야, 너 오늘부로 내 동생 하지마. 그래, 나도 너처럼 무능하고 멍청한 오빠는 없는 게 더 나아. 난 변호사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넌 계속 멍청하게 살아. 우애 좋은 남매는 주방에서 집기를 집어던지더니 따귀를 날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깔깔 웃으며 싸움 구경을 했답니다. 두 남매는 그날 의절을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살게 됐답니다. 결국 전 남편은 파산이 거부되어 가게를 접고 빚을 갚으려고 알바를 뛰게 되었다네요. 어느 날 헬멧을 쓰고 들어온 배달기사의 실루엣이 전 남편과 비슷해 보여서 음식을 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잠깐만요, 기사님. 헬멧 좀 벗어보세요. 그이는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왜요? 저 빨리 배달해야 합니다. 어서 음식 주세요. 너 맞지? 하, 망했다더니 이러고 사는 거야? 그래, 고생이 많다. 근데 당신한테 내 음식 맡기기 싫어. 배달 가져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다른 기사님 부를 테니까 나가봐. 그이는 헬멧을 벗더니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야, 음식 내놔! 나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너 때문에 생긴 빚 갚으려고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나 때문에 망했다고? 상간녀한테 버림받고 여동생하고 의절했지? 참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긴 한가 봐. 파산 거부당해서 딱하다. 빚 얼마나 되니? 당신이 그걸 알면 갚아줄 거야? 얼만지나 말해봐. 그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더군요. 남은 게 아마 4억. 지금 대출 이자만 갚아도 벅차. 여보,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합치자. 내 빚 갚아주면 당신 보조로 열심히 일할게. 뭐가 어째? 나랑 같이 합쳐? 누구 마음대로? 내가 돌았다고 당신이랑 재결합을 하겠냐? 인간아? 4억 갚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지. 가서 다른 배달이나 해. 내 음식은 당신한테 못 맡겨. 내가 복수 하나는 제대로 했네. 아주 보기 좋다, 이 얼간이야. 그러자 전 남편이 인상을 쓰며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야, 지금 나 놀리냐? 꼭 나를 받아줄 것처럼 말하더니 감히 날 조롱해? 지금 날 겁주는 거야? 영업방해 불안감 투성으로 신고 받아볼래? 좋아, 바로 신고할게. 전 남편은 바로 헬멧을 줍더니 사과하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당신 잘못은 없지. 여보, 신고하지 마. 에휴, 진짜 찌질이네. 이 찌질아, 나가.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과 내가 같이 전처럼 장사해보자.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아주 나빠. 내가 똥을 한 번 밟았으면 됐지 2번이나 밟으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가서 똥 빠지게 일해서 빚이나 갚아, 이 한심한 놈아. 에이, 젠장, 괜히 기대했네. 아,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넌 비굴하게 굴지 않을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옆에내야. 그래, 잘 먹고 잘 살게. 덕담 고맙다, 이 찌질아. 그이는 헬멧을 쓰더니 다른 곳에 배달을 잡고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제 식당은 다른 배달 식당에 비해 몇 배는 장사가 잘 됐어요. 뭐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운이 좋았고 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가게에서 번 돈으로 엄마와 살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새 시집을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결혼 생활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말씀드렸고 절대로 결혼 따윈 안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진짜로 제 진심이 그래서 엄마와 살 집을 마련했답니다. 그래도 연애는 시작했어요.
저도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데 치킨집 사장님과 친해져서 여러 번 치킨을 뜯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서로 재혼은 하지 않고 열렬히 연애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바닥에서 싸움이 나서 구경하는데 싸우는 두 주인공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신우이였습니다. 오빠, 나 갈 데가 없다고. 시댁에서 임신 못한다고 쫓아냈단 말이야. 이 멍청아, 그럼 빈손으로 나와도 되는 거냐? 내가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그걸 그대로 빼앗기냐고? 아이, 내가 말했잖아. 남편 몰래 바람 좀 피웠다고. 재미 좀 본다고 여러 남자랑 놀았더니 그걸 뒤에서 감시하고 증거로 남겨뒀단 말이야. 그리고 집 명의도 남편 거란 말이야. 내 남편이 변호사인 건 알지? 그 인간이 제대로 준비해서 위자료를 싹 다 뜯어내고 날 쫓아냈다고. 자랑이다, 이 멍청한 기집애야. 그래서 오갈 곳이 없으니까 날 찾아왔냐? 그럼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해? 엄마 아빠도 내 결혼자금 준다고 집 팔고 시골에 내려가셨잖아. 그럼 시골 가서 살아. 나한테 빌 붙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오빠? 내가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오빠, 나 다시 잘나가는 사짜 꼬셔서 재혼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사정 봐줘. 넋 빠진 기집애 같으니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워 꺼져! 진짜 1억이야? 난 오빠만 믿고 왔단 말이야. 네가 나한테 한지 기억 안 나냐? 내가 도와달라니까 돈 있어도 안 준다고 한 거 몰라? 내가 그렇게 예뻐하고 잘해줬는데 넌 나를 돈으로만 생각했지? 이 기집애야. 다시는 너한테 베풀지도 않을 거고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을 거야. 내 눈앞에서 꺼져! 이 나쁜 자식이 여동생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너 가만 안 둬. 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모질이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 내 동생이니까 그나마 사람 대접받고 살았지. 근데 넌 이제 내 동생 아니야. 너와 나는 인연 끄는 남매라고. 이 나쁜 자식이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모질이라고? 야, 나 사짜 다시 만나서 시집가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 내 덕 보기 싫은 거야? 웃기고 있네. 사짜가 눈이 삐었냐? 네 변호사 남편은 그나마 열쇠 3개 준다고 하니까 결혼해준 거야, 이 밥통아. 그런데 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혼녀인데 누가 널 받아주겠냐? 사짜가 아니라 평범한 남자들도 널 거부할 거야, 이 모질아. 너 절대로 가만 안 둬. 사과하면 용서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멀리 와버렸네. 그래, 나도 오빠랑 인연 끊을 거야. 그 대신 지금 막말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겠어. 신우이와 전 남편은 길바닥에서 말싸움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봤던 그림인데 또 보니 재미가 2배였습니다. 끔찍하게 생각하던 여동생 머리를 잡아채는 전 남편이나 오빠가 최고라고 그렇게 따르던 신우이는 그이의 귀를 물어뜯더군요. 싸움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후 두 남매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신우이는 어디 서빙 알바를 하면서 고시원에 산다고 했고 전 남편은 배달 일이 더 많은 동네로 떠났답니다. 야간에는 대리운전까지 뛴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많은 빚을 갚으려면 고생을 좀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저는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친정엄마와 편안하고 아늑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네요.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나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흥미있는 이야기였죠?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